네, 잘 쉬었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개운영리 실무, 사주 실무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주로 대운, 세운을 적용하는 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10번째 지금 이제 문제인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나요? 130페이지. 130페이지. 자, 130페이지입니다. P 130페이지. 자, 경신, 병술, 병신가보. 그런데 이 병화일간인데 병화일간에 전체적으로 이 오가 이렇게 여기 와 있어요. 와 있고 간목이 와 있고 병화가 있고 약간 보면 예, 사주가 화기운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근데 어떤 게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것을 신강이라고 해놨습니다. 신강이 되려 그러면 여기 있는 일지나 월 중에 하나를 덕령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술토를 보고 덕령했다 볼 수 없습니다. 요거는 술토는 시간이 신유술 가을철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책에는 신강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해놨는데, 그 의미가 이 사주가 지금 현재 뭐가 부족하냐면 물이 부족합니다. 사주가 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 바짝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가 굉장히 수 부족, 그 수가 필요한 사주다, 이런 원리를 갖다가 이제 세우는 겁니다. 수가 부족하다. 수가 부족한데 사실 사주는 뭐 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천간에 있는 이 금이 사주에 이제 보면 이렇게 물을 생해줄 수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을 갖다가 말하자면 쓸 수 있는 것은 이 용신을 잡는다면 수가 말하자면 금수가 수를 생해줄 수 있고, 금은 또 토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사주가 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 목과 화가 나쁘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여기 거꾸로 보면,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신강 신약법으로 따른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이 병술 자체가 이 간지 독립을 분석해 보면 병술 자체는 이거는 엄청나게 다이나마이트가 그래요. 안에 화창고기 때문에 술도가 화창고니까 다이나마이트다. 이거만 해도 엄청난 다이나마이트다. 고로 이것은 화기운을 품고 있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었다. 학자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입장을 할 때에는 이걸 신강으로 보는 겁니다. 신강으로 보니까 자, 토로 화기운이 많으니까 토로 이렇게 힘을 빼라. 이때 토는 이제 보통 토가 아니라 석토가 좋습니다. 석토를 용신으로 쓰고 그 다음에 희신으로 금을 써라. 석토를 용신으로 쓰고 희신으로 용신을,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어차피 목화가 여기 동그라미가 잘못되었네요. 여기 동그라미가 되고 여기 X가 되는 거다. 목화가 나쁘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조금 전에 처음에 스님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주를 탁 보자마자 이 사주가 부족한 게 하나 보인다. 눈에 탁 보인다. 바짝 말랐어. 바짝 말랐는데 이 바짝 말란 것이 가장 핵심적인 수가 하나도 없더란 말이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수를 갖다가 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이, 수의 근원이 있는가 봤더니 마침 신금이 경신이 딱 경금이 와 있어요. 그리고 이 진토가 이 석토가 합류해가지고 신과 지를 합치고 언젠가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운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이 사주에 있으니까 이놈을 중시해가지고 여기는 토가 금을 생해준다 해서 토금수가 있더라. 요거는 신강 신약의 의미가 아니고 물상적인 접근, 물상적인. 그러니까 꼭 신강 신약으로만 사주를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상적으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스님은 대부분 신강신약을 물론 보기는 보는데 그와 동시에 뭐를 많이 보느냐? 물상적인 것도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론이 동시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생각할 수 있는 금이 사주에 있는지 봤더니 이게 물의 수원이 있더라. 그 물의 수원을 도울 수 있는 토도 좀 필요할 거단 말이야. 그래 보니까 토금수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신강이 돼버렸어. 결론적으로는. 신강은 뭐냐면 요게 요놈을 영술, 요 술토를 뭐로 봤다고? 화의 창고로 봤다. 화창고. 화의 창고. 이렇게 보는 분이 계신다 이 말. 그런 분이 계실 때는 왜냐면 그냥 술 하나만 놓고 보면 요놈은 신유필 술이기 때문에 가을철인 술토로 봐서 금으로 보는 거야. 하지만 병이 이렇게 다 있고 양쪽에 병이 깍빡 있고 여기다 관문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엄청난 화기다. 병 하나만 해도 일당백인데 병이 두 개 떴다. 5까지 있더라. 시에 옷이 술토가 얼마나 뜨겁느냐 이 말이야. 가을철이라 하지 않을 때는 여름철과 더불어 정도로 쨍쨍 햇빛 내릴 쨍이니까 이때는 화기를 넘치나더라. 고로 이거는 뭐예요? 불이 많다 이래 보는 거예요.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토로 오히려 불을 끄라. 그러면 토를 찾아봤을 때 토는 있던데 금이 중간에 이게 좋은 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를 용신으로 하고 금을 희신으로 하게 쓴 그 방법이 있고 거꾸로 아까처럼 물상으로 봤을 때 수가 이 사람 사주에는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갖다 놔야 이 사주가 된다는 이론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생각할 수 있는 금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또 금을 또 생각할 수 있는 토가 필요하다. 토, 금, 수가 필요하다. 결론은 같아요. 그래서 사주 접근법은 틀리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수가 현재 이렇게 운이 와 있어요. 수는 여기 19세부터 23세, 요건 24세부터 28세까지가 자수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운은 그런 대로 괜찮다. 수운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수는 있지만은 일단은 간성운이기 때문에 이 수가 오게 되면 신자진 수국이 되잖아요. 신자진 수국이 돼가지고 사실은 병을 갖다 그거 한다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뜨거운 기운을 갖다가 좀 이게 시원하게 주니까 오히려 이때가 좀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없는 게 생겼으니까. 자, 마음 편하다. 근데 자주의 해석은 보면은 예전에 책 쓸 때에는 해석을 보면은 완전 신약에만 머물러가지고 약간 스트레스를 받은 우리다 했지만 지금 자 스님이 보면서 강의할 때는 세월이 틀렸죠. 또 책 쓴 지가 그는 10년 다 돼갔단 말이에요. 지금 스님은 강의할 때 이 경우를 물상적인 것을 많이 넣어가지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수가 없던 오행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졌더라. 그래. 거기다가 옆에다 그런 이론을 이어놨어요. 물상적인 견해를 볼 때 정말 그렇게 모든 것이 100%가 없어요. 예전에는 스님이 종격 사주를 막 원용을 하고 종격을 했는데 그동안에 강의하면 종격을 버렸거든요. 그럼 지금 강의하면서 물상적인 이론을 많이 가미한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스님은 자운을 오히려 또 좋게 봤다. 그 원래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체가 어떻게 차이 납니다. 수운을 좋게 보면 토는 별로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토는 좋다. 토도 괜찮다. 그 다음에 목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본 겁니다. 화도 재미가 없다. 토 좋다. 화는 재미없다.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 한 거하고 조금은 차이가 나더라. 큰 차이 나지 않은데 봅니다. 1번 자 임자운 정간수는 수가 사주 화를 극하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금을 간접적으로 도와줘서 괜찮다고 하고 수는 좋잖아요. 그래서 밑에 자는 신자진, 이 자가 신자진 수국을 형성해서 오히려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문 같은 사문은 인하고 갑인하고 경신은
연에 경신하고 인신이 그대로 각경충, 인신충합니다. 자, 이렇게 세운이 연하고 정면 충돌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조상의 문제죠, 조상. 그 해는 조상의 문제, 조상 문제, 산소 문제, 또는 부모님 문제. 자, 연주를 해석할 때 예전에는 그걸 조상으로 분석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핵가족 시대에서는 아버지, 부모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상님 문제와 부모님 문제가 좀 문제가 생긴다. 각경충, 인지증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이 병을 볼 때 병금이 재성에 해당합니다. 편제에 해당합니다. 고로 아버지가 문제가 있겠구나. 야, 아버지가 문제가 있구나. 조상님이니까.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디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렇게 유추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1문제 문제. 남자 52세고, 자, 그 당시 상담할 때가 52세. 지금 뭐 병신, 나이가 상당히 60 넘었죠? 65세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52세 때 이제 상담을 한 겁니다. 병신, 신묘, 기묘, 갑자. 자, 갑목이, 여기 참, 기토 정운이죠. 정운이 밑에 바로 평간이 2개나 있어요, 이렇게. 옆에 또 정관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요거는 뭐가 많아요? 관다. 자, 관성이 많아요. 관다 신약이다. 관다 신약은 인성을 용신을 써라. 사실 인성이 있어요? 인성이 원래 보면 화가 인성이 되잖아. 화가 이쪽에 하나 있긴 있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네요. 관다 신약인데 원래 인성은 관다 신약은 용신을 인성을 쓴다. 용인격이다. 관다 신약이 용인격이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화가 참 멀리 떨어져서 가지고 참 안타깝네요. 이것도 화들, 금이 묶고 나가지고 더더구나 힘이 듭니다. 자,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화가 좋은데, 화를 도와주는 목은 너무 많습니다. 화는 인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희신으로 목을 쓰지 않습니다. 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비겁을 희신을 씁니다. 비겁. 토를 희신을 씁니다. 이유는 화는 수의 공격을 두려워합니다. 화는. 그래서 수를 뭐가 잡아라? 토가 좀 잡아달라고 희신을 앞에 있는 저격수를 씁니다. 그래서 희신 앞에 있는 걸 씁니다. 이렇게 합토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는 귀신이 되고 또 목은 구신이 되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분석이 끝났고, 그러면 중간에 있는 금은 한신이다. 금이 수를 생하면 나쁘고, 금이 그걸 극해주면 좋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자, 대운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52세인데 이 대운이 지금 8대운. 자, 임진이 8세, 18세, 28세, 38세, 48세, 58세 나가는데, 자, 52세니까 딱 병화운에 딱 그리면요. 병화운에. 병화운이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병은 먹으니까 화운이니까 인성운이니까 좋다고 봐야 됩니다. 동그라미. 밑에 금은 한시니까 세모. 어쨌든 간에 이 48세 병신대운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닌데, 다만 용신이 여기 신금하고 묶이는 게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병화가 신금 묶여 있으니까, 또 병화 갔으니까 이 신금이 또 이걸 합파를 하기에는 이 병화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병화가 없다면은 여기 묶여가지고 조금 용신이 묶이는데, 그렇지만 이 병화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통 우는 된다. 보통 된다. 나쁘지 않다 이 말이죠. 자, 어쨌든 대운은 병이 용신의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연에서 묶어주기 때문에 요 나쁜 놈, 요 귀신 나쁜 놈을 요 연에서 묶어주기 때문에 요건 남아 돌린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자유롭다. 그래서 용신 역할을 한다. 용신 역할을 한다 말은 사회적 역량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지.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운으로 말해보면 무기밀 나가는데 무는 토가 좋아요. 여기부터 귀신 좋고 둘 다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우는 보면 사실은 금이 이 토를 설기시키면 나쁘거든요. 그런데 토를 갖다가 약한 토를 설기시키면 나빠요.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천간으로 들어가는 금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세모를 올려줘야 되는데 우리 책에서는 X로 칠하는 것도 동의하겠습니다. 자, 수도 XX. 근데 지지로 오는 신유는 목을 갖다가 극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요거는 세모표 정도 보자. 너무 XX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신유는 지지로 오는 거는 목을 쳐주거든요. 목을 갖다 두 놈을 탁 나쁜 구신을 금이 쳐주잖아요. 금이 목을 쳐주면 나쁘지 않거든. 금이 수를 생하면 나쁠 망정. 수를 생각하는 수는 좀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세모표로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 말이에요. X 책에서 X가 두 개 해놨는데 세모표로 봐도 괜찮겠어요. 자, 그리고 일단은 개수는 이거는 말해서 너무 나쁜 거라 이렇게. 자, 그래서 문 자체가 보통 우리고 여기까지는 괜찮잖아요. 이렇게 세운도 괜찮고. 근데 여기에 넘어가면서는 조금은 나쁘게 전개가 됩니다. 하다가 이쪽 가서는 완전히 나빠지죠. 요거는 좀 술도는 괜찮은데 마지막에는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상태를 보면서 갈수록 운이 좀 취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다 자꾸만 나쁘다는 소리만 하면 어제도 그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 상담하는데 운이 좀 사실 좀 약간 좀 약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전부 다 뭐 안 좋다 그러면 오신 분들이 모처 와가지고 기운 받으려고 가려고 그랬는데 와가지고 뭐 안 좋다고 소리를 푹 쳐지잖아요. 그래서 말을 쓸 때 굉장하게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웬만큼 나쁘지 않으면은 나쁘다 소리 절대 안 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말씀하시면서 운을 갖다가 얘기할 때 주로 이제 요령이 뭔가 하면 그 애가 나쁘다 하면은 전체를 나쁘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 같은 경우 수목이 나쁘잖아요. 그럼 얘기할 때에는 봄과 겨울철을 좀 조심하십시오. 그때가 운이 좀 약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사실 맞거든요. 그럼 그때는 틀림없이 주목이 되니까. 근데 여름철 같은 데는 좀 괜찮거든요. 그럼 여름철 되면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그분 생활 때는 어떻게 들리냐면 좋은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쁜 쪽은 자꾸 얘기하면 안 돼. 좋은 거 나쁜 거 얘기 같이 해줘야 돼. 그러면 겨울철하고 봄철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가 보더라. 근데 여름철에는 조금 힘이 넘친다 하니까 힘을 가져보자. 이래 가면 그게 바른 상담이에요. 그런데 나쁜 것만 계속 오래가 나쁘다 이거 해보면 정말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스님은 이걸 믿습니다. 말이 씨앗이란 말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자, 말이 씨앗이 된다는 것 중에서 꿈 얘기예요. 꿈. 사람들이 의외로 꿈 얘기를 많이 해서 묻습니다. 특히 스님한테 꿈 얘기를 많이 문 사람이 있어요. 스님 간밤에 이런 꿈을 꾸는데 이게 흉몽인지 길몽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꿈보다 해석이라면 들어봤지요. 해몽. 스님한테 가져오면 전부 다 꿈이 좋아져요. 100% 좋게 만들어줍니다. 왜? 그걸 듣고 나면 굉장히 사람이 마음이 좋잖아요. 그럼 실제 좋은 일 나요. 그런데 좀 안 좋게 흉하게 얘기하잖아요. 꼭 나쁜 일이 나요. 그래서 마르시아 셋나기는 꿈을 절대적으로 해몽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꿈은 해몽가를 찾아가서 얘기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같이 동기부여를 잘 하시는 분한테 가서 꿈 얘기를 해야 꿈이 살아 움직이기 좋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 만나면 특히 어디로 갑니까? 무당한 데서 꿈 얘기하면 99.9% 구대랍니다.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 안 들 돈도 안 들 그것도 거기에 가면 돈이 20만 드는 게 아니라 돈 1,000만 원이 보통 기본이에요. 그것도 한번 하면 보통 1,000만 원이에요. 맞지요? 1,000만 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즘 어려운 시기에 1,000만 원, 그래도 사람이 남편 죽는다고 자식 죽는다 하는데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설령 그 말이 진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마음이 캥기가지고 잠이 안 온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픈 곳을 건드리지 마. 아까 지게 스님이 무슨 우리 이야기 중에 자식 건드리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 말이에요. 자식은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깡패들도 있잖아요. 깡패들도 싸움할 때 어떻게 하죠 합니까? 그 부인 안 건드리고 그 아이들 안 건드리는 게 깡패들이 그 점잖은 깡패들이야. 근데 지금은 뭐 정치고 뭐가 안에 그거 안 따지거든요. 마구잡이 받거든요. 그 나중에는 보복을 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꼭 당합니다. 그러지 말고 혹시 유튜브 보시는 분 있으면 뭘 건드리지 말자. 자식과 배우자는 건드리지 맙시다. 그 묻어주자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그렇게 막 진흙탕수가 몰고 가면은 서로 파멸이고 언젠가는 또 보복을 받습니다. 그 왜 같은 보복을 자꾸 되풀이 합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재밌게 들었나요? 네, 마치겠습니다.